어느 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다 멈칫하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였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저를 키우신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치매는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뇌를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한 달만 늦게 알았어도, 석 달만 늦게 대응했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을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거나, 아는 사람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넘기셨다면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부터 한의원, 요양병원까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논문을 뒤졌습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만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치매 진행을 늦춘 사람들의 사례, 매일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건강 지키는 방법들을요. 지금 어머니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십니다.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완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순간에서 멈춰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모든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찾아낸 뇌 건강 지키는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 건강이랑 입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논문들을 읽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약 500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입안의 염증이 코를 타고 올라가 뇌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특별한 막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주사약도 뇌로 직접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안의 세균은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신데 치아는 멀쩡한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입냄새가 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치과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만성 염증과 치매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입안의 만성 염증이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로 자주 입을 헹구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글이나 구강청결제를 매일 쓰시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에는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에 좋은 균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균들은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한 약에도 잘 안 죽는데 좋은 균들은 약해서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입안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매 식사 후 그리고 중간중간 물로 입을 헹구는 겁니다. 치약이나 가글 없이 그냥 깨끗한 물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구강청결제를 쓰시고 평소에는 물로만 헹구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입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입이 마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쉽니다. 특히 잠잘 때 그렇죠. 또 위산이 역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서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입안이 계속 마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해결책은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실천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로요.
최소한 하루에 8잔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한 잔에 200ml 정도면 하루에 약 1600ml 정도 되겠죠? 물을 자주 마시면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침 분비도 늘어나고 세균도 씻겨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적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혹시 잠을 잘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잠을 설치십니다. 밤에 2-3시간마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고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세포도 우리처럼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세포의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뇌세포 사이에 쌓이는데 잠을 자야 이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요? 잠을 자면 뇌세포가 약간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쓰레기가 빠져나갈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좁은 골목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되어 있다가 차들이 좀 비켜서면 청소차가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계속 일을 하니까 쪼그라들지 못하고 그 사이 공간도 좁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고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을 가볍게 드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몸이 바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녁은 배의 60% 정도만 채우세요.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야 잠이 잘 옵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2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잠이 안 오니까요. 딱 5분만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왜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우리 몸 온도는 보통 36.5도입니다. 그런데 몸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세포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잘 오는 겁니다. 네 번째, 잠자는 환경을 만드세요. 방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고 소리도 다 끄세요. 핸드폰은 멀리 두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빛이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 이름이 멜라토닌인데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켜놓고 자거나 핸드폰 보다가 자는데 이러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잠을 오래 자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나이가 들면 6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깊이 자는 게 중요하지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때문에 2-3시간마다 깰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깨서 화장실 다녀오셨으면 물을 한 잔 드세요. 물이 빠져나갔으니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로 잠이 안 오시면요. 책을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책 보시면 안 됩니다.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 같은 거 보시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옵니다. 지루한 책을 보세요. 철학책이나 경제서적 같은 거요. 그러면 금방 졸려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면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요. 입 건강과 수면,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있습니다. 80대, 90대인데도 머리가 또렷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합니다.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동호회 활동도 합니다. 반대로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뇌가 점점 굳어집니다. 마치 몸을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냐고요? 자기 취미에 맞는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모임, 노래 모임, 독서 모임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친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복지관에 가세요. 요즘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제가 조사한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손주를 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손주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울고 웃고 떼쓰고 질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신없죠. 그런데 이게 바로 뇌의 최고의 자극입니다. 손주를 돌보려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뭘 먹일까? 어떻게 달랠까? 어디 데리고 갈까? 그리고 손주와 놀아주려면 몸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뇌 운동입니다. 게다가 손주와 있으면 행복하죠. 웃음도 많아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손주들 자주 보세요. 물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노래를 부르세요. 정말 신기한 사실인데요. 음악가들, 특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치매에 제일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를 하면 목부터 폐까지 근육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산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고 우리 몸 전체 세포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리듬에 맞춰 부르면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또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엔돌핀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노래를 부르면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근심 걱정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중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자극을 받습니다. 이 신경은 위장을 조절하는 신경인데 노래를 부르면 이게 자극돼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나면 배가 고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래를 잘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아니면 교회 성가대나 합창단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니 일석이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화장실 가시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양치 후에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구세요. 그냥 물러요. 치약 없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요.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놀랍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에 찬물을 마시면 위벽이 수축하면서 소화에 안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그리고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굶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드십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이건 충분치 않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왜 단백질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아침부터 먹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이겁니다. 달걀, 두부, 고구마를 쪄서 김에 싸먹는 겁니다. 간단하죠? 전날 여정에 미리 쪄서 냉장고에 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데우고 김에 싸서 먹으면 됩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두부도 식물성 단백질이 많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 좋고 또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오래 배부릅니다. 여기에 사과 한 개를 추가하세요. 그런데 사과 드실 때 또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껍질에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를 드세요. 요구르트는 발효 음식입니다. 장에 좋은 균이 들어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에는 약 2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도 사실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잠도 못 자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발효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구르트,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거요. 자, 이렇게 아침을 드셨으면 이제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무엇보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격렬한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이나 조깅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으세요. 어디를 걸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집 주변이든 공원이든 아파트 단지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주변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생각도 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낮 시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특히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쌓이고 쌓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뭐든 좋습니다. 두 번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셔도 좋고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배의 60% 정도만 채우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드시면 좋습니다. 발효 음식이 장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저녁 먹고 1시간 후에 가볍게 산책하세요.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도 물에 5분 정도요. 그런 다음 방을 깜깜하게 하고 핸드폰은 멀리 두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뇌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들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베리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런데 베리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냉동 베리를 요구르트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견과류도 뇌에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뇌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거요. 생선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세요. 구워 먹어도 좋고 졸여 먹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리할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세요.
올리브 오일은 식물성 기름이라 우리 몸에 좋습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 강황입니다. 강황은 칼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성 염증이 치매의 원인이라고요. 강황을 음식에 조금씩 넣어서 드세요. 카레를 해 먹어도 좋고 강황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6번째, 비타민 B3입니다. 비타민 B3는 뇌세포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아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닭고기, 참치, 버섯 같은 데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약 50가지나 됩니다. 이걸 다 음식으로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입니다. 단 음식이 뇌에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암세포도 좋아하지만 염증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과자,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거 줄이세요. 과일도 달게 하지만 과일은 식이섬유가 있어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괜찮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2번째, 나쁜 기름입니다. 돼지고기 비계, 소고기 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도 줄이세요. 기름을 쓸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쓰세요. 3번째, 담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특히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4번째, 술입니다. 적당한 술은 괜찮다고 하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뇌 건강도 나빠집니다. 하루에 소주 1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5번째, 과식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세요. 예전에 한 공기 먹었다면 이제는 반 공기만 드세요. 그리고 하루 3끼보다는 4끼, 5끼로 나눠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요. 좋은 음식은 골고루 조금씩 먹고 나쁜 음식은 피하고 무엇보다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3년 동안 찾아낸 뇌 건강 지키는 방법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나요?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 건강을 지키세요. 물로 자주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이상이요. 2번째, 잠을 잘 자세요. 저녁을 가볍게 먹고 산책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방을 깜깜하게 하고 주무세요. 6시간만 깊이 자도 충분합니다. 3번째,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손주들 보세요. 사람과의 교류가 뇌를 자극합니다. 4번째, 노래를 부르세요. 잘 부를 필요 없습니다. 흥얼거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노래는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5번째, 매일 걸으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은 충분합니다. 6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취미 생활하고 명상하고 웃으세요. 7번째, 좋은 음식을 드세요. 베리, 견과류, 생선, 올리브 오일, 발효 음식을 드세요. 단백질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으로요. 8번째, 나쁜 음식을 피하세요. 설탕, 나쁜 기름, 담배, 과음, 과식을 피하세요. 이 8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모두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걸 다 해도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요. 3년 전 제 이름을 잊으셨던 어머니가 지금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십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 라고 단념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씩만이라도 시작하세요. 물 많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과 이름을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뇌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절 건강, 혈관 건강처럼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